첫 번째, 큰아이랑 오롯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만약에 큰아이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해라. 아니야, 엄마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라고 꼭 얘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엄마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엄마가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아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아니죠. 이제부터 저희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아이들과의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세계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찌우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남매 육아에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남매 육아 고민 상담입니다. 저는 4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늘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둘째는 엄마 바라기예요. 어릴 때부터 첫째와 아빠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저와 둘째가 같은 침대에서 잤었는데 첫째가 점점 크고 잠버릇도 심해져서 혼자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첫째가 엄마랑 단둘이 자고 싶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둘째가 절대 안 된다며 저항이 너무 심하네요. 누나랑 엄마가 침대에 자고 자기가 바닥에서 자는 것까지는 양보하겠는데 아빠랑 자거나 혼자 자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3번째 시도했는데 무슨 고집이 이리 센지 첫째가 그냥 혼자 자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잠든 게 몇 번인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네요. 동생이 잠들면 아빠 침대로 옮기고 같이 자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고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자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딱 들어볼 때에는 뭐 그냥 얘랑도 하루 자고 얘랑도 하루 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아니 뭐 잠자는 거 갖고 이렇게까지 이래? 뭐 이런다든가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왜 잠을 잘 때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그럼 전 이렇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온전하게 큰아이나 혹은 작은아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큰아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작은아이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온전하게 엄마가 큰아이 엄마이기만 한 때 혹은 온전하게 작은아이 엄마이기만 한 때가 있었나 라는 질문을 전 좀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또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있었지. 나는 큰애랑만 시간을 보내고 큰애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큰아이나 혹은 작은아이 애들이 내가 지금 엄마만 독차지하고 있는 오롯이 나는 지금 엄마와 둘이서만 있다라고 생각한 경험을 진짜로 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네. 아빠는요? 참 이상하죠. 아빠 맘대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 양육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좀 해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에 주 양육자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면 분명히 애들은 아빠가 나랑만 같이 있어주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할머니가 예컨대 주 양육자다 라고 하면 나는 할머니를 독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주 양육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이 집은 주 양육자가 엄마일 거예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엄마인 이 상황에서 큰아이는 나는 오롯이 엄마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경험이 정말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큰애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고 어떤 것도 하고 이러겠지만 이 큰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들여다볼 게 이 집의 작은 아이는 생각보다 되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는애 젖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나고 시끄러운 아이가 집에 있다면 그 별나고 시끄러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은 다 또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이처럼 별나고 시끄러운 아이를 위해서 아마 온 가족들은 다 조용히 시키고 달래고 뭔가 더 사탕도 주고 이랬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큰아이는 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별나고 제가 시끄럽고 한 거 이해하겠어.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쩔쩔매는 것도 보니까 되게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큰아이니까 참아야겠어. 여기까지는 큰아이 입장에서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어떨 때에는 나도 작은 애처럼 똑같이 때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때를 쓰기 시작하나요? 폭발적으로. 그런데 폭발적으로 때를 쓰려고 해도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보드랍게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큰아이가 작은 아이처럼 기질적으로 때를 쓰는 걸 또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어? 난 저걸 선호해? 난 저렇게 할래? 라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 엄마가 정말로 큰아이하고만 오롯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진짜로 있는가?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정말로 큰아이가 충족된 만큼 했는가? 이게 진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지 될 건 이 시끄러운 작은 아이를 시끄럽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에만 주된 목표를 맞춘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하나, 이 엄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큰아이 혹은 작은 아이에게 이걸 떠넘기려고 하는가라는 생각도 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참아줬으면 좋겠어? 큰아이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큰아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작은아이가 참아줬으면 좋겠어? 작은아이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작은아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니네 둘이 알아서 합의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왜 아이의 몫으로만 남길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엄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숙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만큼의 어떤 이 미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 부모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얘네들이 공정하다는 걸 무조건 선택하게 해야 해. 그게 진짜 옳은 것인가 라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동그란 걸 선택할 거예요. 나는 세모난 걸 선택할 거예요. 계속 싸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 때때로는 부모가 동그란 것도 세모난 것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제는 너네가 다 컸고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자야 할 때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각자 방에서 잤으면 좋겠고 엄마랑 아빠가 한 침대에서 잘 거야. 왜 이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또 그 질문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달래고 아이를 이해시키고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난관을 헤쳐나가지 않게 안쓰럽지만 않게 이게 정말로 현명한 선택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큰아이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혹시 공유하는 경험을 했다면 이 큰아이가 엄마한테 밤에 잠만이라도 나랑 자줘 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불쌍해. 근데 잠만이라도 마음이 아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시끄러운 작은 아이 때문에 큰애는 엄마한테 나랑 잠만이라도 같이 자면 안 돼? 그쵸, 깨어있는 시간 그럼 동생한테 다 뺏겼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랑 잠만 좀 같이 자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 안 돼.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서만 이 공간에 있어야 돼. 이 말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너랑은 침대에서 자고 동생은 이 방의 바닥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작은 아이는 오케이 했는데 큰 아이가 오케이 안 하잖아요. 뺏기겠지 또.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작은 아이는 계속 엄마 부를 테고 어떻게 하냐고 뭐라고 찡찡거릴 테고 엄마 옆에 가서 누우면 안 되냐고 얘기할 테고 그러면 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착하네 여기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제가 볼 때는 기질적으로 되게 보드랍고 이런 아이인 것 같아요. 잘 참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 다 뺏겨버린, 그러니까 동생한테 오롯이 뺏겨버린 엄마를 본인이 잘 때만이라도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살 터울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상으로는 중첩되는 게 있어요. 5년 정도 터울이 생기면 발달 단계가 전혀 겹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겹치는 발달 단계에서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큰아이는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성역할, 큰아이가 딸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아이는 엄마의 성역할, 여성의 성역할을 갖다가 배우는 어떤 과정에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아이 남자아이인데 이 작은아이는
아버지와의 성역할을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엄마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발달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작은 아이는 엄마를 뺏어와야 되죠, 아버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는 아빠랑은 절대 침대에서 안 자요. 오로지 엄마하고만 자려고 하는 거지. 아빠는 적이네요.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할 적.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작은 애한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가 통하려고 하면 적어도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3학년 요때 되면 여자랑은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어머니는 되게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큰아이랑 오롯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만약에 큰아이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해라. 아니야, 엄마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라고 꼭 얘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엄마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엄마가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잠자는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플리마인드 아이의 세계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